38년간 영업하고 있는 일식당 김수사는 전통적인 일식 맛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중심의 합리적 가격 정책과 독창적인 경영 철학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하우스 오브 신세계 프리미엄 미식관에 2호점을 오픈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김수사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손님에게 투자하는 철학으로 초심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제를 통해 김수사의 고객 만족을 형성하는 5가지 경영 방식과 지속 경영을 이루는 성공 요인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네, 한 곳에서 그리고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스시집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가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강남이니까 또 잊혀졌다면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치 여기 홍보하러 나온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대로 가서 먹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피해가지 못했던 여러 현상들, 환경들, 상황들을 이겨내고 지금 약 40여 년간 왜 그곳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지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토론의 주제는 이따 나눔 이후, 이 발제 이후에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발제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 시편 그리고 마태복음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소망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목표가 원통하리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 하냐고 너희도 나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점검의 포인트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발제를 들을 때 계속 이 점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 형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셋째, 변화하는 시장 요구와 고객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유연한 운영 방식 전략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사, 아까 수사라고 했더니 바로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수사, 도산대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멀지 않아요. 도산대로에 있고 1986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지금은 창업주하고 그 밑에 동업자인 아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사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씨성을 가진 셰프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어요. 수사가 이게 지킬 수의 목숨 사자입니다. 보통 스시하면 이게 초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얘가 숫자를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목숨 숫자를 썼더라고요. 네, 김수사. 근데 실제 스시의 한자 표현은 수사가 맞아요. 그래서 왜 여기에 숫자를 목숨수로 썼을까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칼럼을 쓰신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스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가 니기리 스시 잘 아시죠? 우리 일본어 능통자들이 여기 많아서 잡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니기리 스시 실제 그냥 이런 기계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셰프가 니기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김씨성을 가진 것들이라면 우리 이 대한민국의 대표 정씨라고 하는 것 때문에 김스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정행승 셰프를 좀 제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에 비슷한 연배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고흥에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정남출 대표님 많이 생각났어요. 비슷한 연배에 또 지역이 전라도라 그런 건지 이분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고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는데 고등학교 때 집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이 기거하고 있는 서울에 올라왔다가 잠시 기거를 하는데 너무 눈치도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바 겸 또 그냥 간단하게 요리를 하고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꿈은 공무원이었어요. 이분은
집이 가난했지만 어릴 때부터 영어 사전을 놓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매진했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형님 집에서 잠깐 기거하면서 그래도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2번 낙방을 해요. 그리고 이 길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일식당에 취업을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의 김수사의 셰프가 된 거죠. 중간에 이 78년도에 하얏트 호텔에서 공채를 했는데 2명 중에 1명으로 채용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보통 그때 대서소라고 해서 이 대필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대부분의 그 조리사들이 그 대소소에서 맡겨서 글을 썼는데 본인은 어릴 때 공부했던 그 단어장 이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면접관이 이거 본인이 쓴 거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쓴 거라고 했더니 그냥 그 길로 2명 중에 1명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얏트 호텔로 가게 돼요. 거기서 실제 일식 주방에 도쿄 오쿠라 호텔에 있던 주방장 출신이 여기 와 있었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잠깐 뭐 유학이라기보다 1년간 연수도 다녀오고 하면서 여기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여기에 한 명의 손님이 계속 와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단골이 됐는데 단골이었던 이 분이 김시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스카웃을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7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86년도에 개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개업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분이 계속 와서 동업을 해보자. 내가 꼭 수석 셰프를 모시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서 파격 제안을 하거든요. 이분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족에게 지금까지 계속 월세 전세 살고 있는 집에 그래도 번듯한 집 하나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여기 하얏트 호텔 사장님이. 그래서 일부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사시게 됐는데 1년 후에 여기 합류하게 돼요. 왜냐하면 계속 와서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친구보다 당신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의를 계속해서 끝내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곳에서의 주방 셰프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1990년도에 인수를 하게 돼요. 갔더니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치성을 가진 이 투자자가 본인이 빠질 테니 혹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제안을 해서 제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시작을 한 게 사실상의 김수사가 됩니다. 그러면 둘째가 아니고 그 2대를 이어하고 있는 이 정재윤 셰프는 어리죠. 근데 왜 이 아빠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1학년 때 마찬가지로 다 아시다시피 이제 꽐라가 돼서 친구들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귀가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추운데 눈을 쓸고 그 시간에 장을 보러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빚진 인생. 그때 이 계기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수석 셰프, 지금은 메인 셰프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밥도 못 먹고 이 스시를 만드시면서 위가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딱 1년 만에 다시 그 남남의 길을 가게 되는데 저도 셋째를 키워봐서 알거든요. 아들만 셋이거든요, 저도. 근데 아들 셋째는 그냥 지금 15살 됐는데도 아직 어린애예요. 여기도 막내거든요. 아버지랑 되게 트러블이 많았나 봐요. 응석도 많이 부리고 아버지는 원리 원칙주의자고 그래서 아버지랑 1년 만에 헤어지게 됐다가 다시 합류를 하게 돼요. 합류를 할 때 요 밑에 보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 본인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그 노련하고 그리고 원칙적인 것들을 같이 접목하면 좋은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들을 시너지를 내보자라고 하는 그 목표점이 뭐냐면 5년 이내에 3가지를 자기가 공약을 걸고 아버지하고 합류를 하게 됐대요. 본인에게 하는 공약, 아버지하고 함께 다시 합류할 때의 제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5년 안에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차를 선물해 주고 싶다.
그다음에 두 번째 5년 안에 지금까지 김수사가 낸 매출보다 2배를 하겠다. 이게 목표였고 세 번째가 강남에 집을 사겠다. 세 가지가 2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랑 아들의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앞에 있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드리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인생을 그리고 왜 함령이 됐는지를 알아야 이 다음에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마 창업 스토리들이 있을 텐데 그 스토리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획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김수사의 경영 철학은 크게 고객 경영, 만족 경영, 보장 경영을 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보시면 저 창조, 배려, 또 창조 나와 있는 우리 6가지 성경적 경영 원리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원리 안에 각 3가지씩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한번 여기다 접목해봤는데 억지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경영, 그 모델이 우리 킹덤 컴퍼니 경영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접목해보니 그 안에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인테리어보다 고객에 우선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비를 태우거나 뭔가 건물을 짓거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고객 서비스 비용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옷을 벗을게. 이게 좀 틱틱 소리가 나네요. 네,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과감히 포기한 게 인테리어입니다. 여기에 고객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제대로 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보다 지금 고객에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고객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이 올라가는 이유가, 서비스의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 내가 혹시나 임대료에 있나? 아니면 그 이외에 부가적인 요소에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만족 경영. 여기를 다녀오면 저도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3가지를 한번 점검 포인트로 두자라고 했었잖아요. 뭐냐면 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벌었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과연 우리 회사랑 일을 하면서 정말 돈을 몇백을 들였는데, 컨설팅비로 아니면 물건을 구매를 하는 비용으로 들였는데 과연 돈을 쓴 게 아니라 벌었다는 느낌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이곳에 한번 갔다 와 보면 돈을 벌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이상의 맛과 품질을 방문 고객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 우선 먼저 물어봐야 되겠네. 김수사를 다녀와 보신 분이 계시나요, 여기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김수사 한 분 계시네요. 네, 계시고. 김수사를 아마 오래전에 갔다 오셨다면 지금 4호점까지 생겼어요. 4호점. 깜짝 놀랐어요. 작년 제가 이걸 자료를 준비할 땐 1호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호점이 생기더니 지금 신점이 생기고 또 중구에 본점에 신세계 본점에도 생겼더라고요. 뭐냐면 영혼의 풍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녀오면 아까 기대 이상, 항상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갔는데 또 갔는데 또 그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좋은 재료를 제일 비싸게 구매를 해와요. 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가장 좋은 재료를 제일 비싸게 구매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인 배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단골로 약 40년간 거래하고 있는 야채 가게도 있고 또 노량진의 수산시장도 있는데요. 여기 가서 저는 오랫동안 거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보다 한 3배 정도를 보통 스시집보다 3배 정도를 구매해 오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가서 단가를 낮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제일 비싸게 사와요. 제일 빨리 가는데 제일 비싸게 많이 사와요. 이게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를 김수사를 드리기 위해서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값에 사주는 분이잖아요. 와서 후려치는 분이 아니에요. 40년간 일관되게 가장 좋은 재료를 제일 비싸게 사가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비싼 것을 빼놓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사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저는 협력업체들에게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하다 보면 우리 익숙하니까 좀 저렴하게 해달라, 내 상황이 이러니까 좀 더 싸게 해달라, 이렇게 저는 할 것 같은데 이분은 40년간 이 원칙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배려의 경우는 엔트리 가격으로 누릴 수 없는 경우를 해줍니다. 보통 스시는 3단계의 가격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 입문과정, 엔트리급, 미들, 하이엔드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5만원, 8만원 요게 엔트리급입니다. 점심이 5만원, 저녁이 8만원. 그 다음에 미들급이 8만원, 15만원. 그 다음에 하이엔드가 12만원, 20만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 엔트리급 가격을 제공하고 엔트리급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드셔보시면 이게 엔트리급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형평,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도 또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시집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분의 철학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에 같은 비용에 누릴 수 있는 이 혜택. 이건 배려 경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열린 경영. 누구나 언제나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이게 누구나 언제나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 1년 365일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평일 또는 주말 비용이 다르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평일 낮, 주말 낮 똑같아요. 평일 저녁, 주말 저녁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혹시 휴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말에 비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원칙이 분명해요. 점심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점심, 저녁. 그리고 뭐 휴무 정책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바뀌었나 보고 오늘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1년 365일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벤트를 하고 싶은 날, 손님을 모시고 싶은 날, 아니면 가족들하고 뭔가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 날 고민할 필요 없이 점심은 5만원, 저녁은 10만원.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5만원, 10만원만 있으면 되고 매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이곳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곳, 변함없이 그곳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다. 비싸야 맛있다고 하는 관념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가격에도 충분히 맛있고 이 가격에도 충분히 좋은 품질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식집에서 보통 드시는 게 사케 아니면 뭐 위스키 이런 것들을 보통 드시는데 이게 정말 저는 창조경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일식집에서 소주를 주전자에 담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 그레이드에서는 절대 소주 팔지 않거든요. 근데 소주를 주전자에 담아서 한 주전자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서민적이지만 재미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콜키지 비용을 받지를 않아요. 지금은 상징적으로 10,000원을 받습니다. 보통 콜키지 비용을 병당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받거든요. 근데 여기는 콜키지 비용을 아예 안 받았어요. 저는 2가지가 다 뭘 이야기하냐면 목적지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술 팔려고 장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스시를,
아주 맛있게 좋은 품질에 제공하고 싶다는 게 그분들의 철학이었어요.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가? 중간에 혹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고객에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고객 부담을 완전 낮춘 겁니다. 콜키지 비용도 없애버리고, 콜키지 비용 없앴더니 무슨 사단이 벌어지냐면 음료수하고 소주를 막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상징적으로 10,000원만 받은 겁니다. 10,000원. 저희가 여기 이용하면서 콜키지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저희가 이렇게 와인을 몇 병을 가지고 갔는데 병당 10,0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에서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제가 넘어갔네요. 그리고 변화하되 변하지 말자.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식이 아까 여기 합류하면서 본인이 어떤 혁신을 이루고자 했을 때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변화는 하되 변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반보 전략, 남들이 반복할 때 우리는 반보만 가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멈추지를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 가자. 보통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잖아요. 우리 회사도 또 여기 계시는 많은 대표님들도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긴장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텝이 아니라 좀 서두르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가 위기가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스시야 같이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던 스시집들이 있었어요. 인테리어도 화려하게 하고 가격도 낮추고. 그러면 그때 생각보다 많은 일식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때도 그냥 원칙을 지켰어요. 순리대로 가자.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동의해주는 고객들은 우리를 찾을 것이고 또 변화에 맞게 그곳들을 이용하는 건 또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는 바뀌어도 태도를 바꾸지 말자. 지금 40년간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30년 전에 경험했던 이곳에 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사회야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또 부모 세대와 친구였던 그 김수사가 지금은 자녀 세대들하고 친구가 되는 좋은 공간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실제 여기에 메인 셰프, 수석 셰프가 될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뭔가 선물을 해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주방점 모자를 저는 전문 용어를 모르겠네요. 네, 요걸 줄 줄 알았대요. 근데 손톱깎이를 주시더래요. 네, 손톱깎이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했는데 이게 요건 겁니다. 손톱깎이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스시를 가장 청결하고 그리고 내 손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 손을 주목할 텐데 내 손이 지저분하거나 혹여 거짓말하거나 하지 않게 참된 손을 가져라고 해서 매일 내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객으로 인해서 즐거웠다, 내일은 고객들에게 더 맛있는 스시를 빚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손톱깎이를 주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다음에 칼도 주시고 유니폼도 주셨다고 이야기는 해주시는데 만약에 내가 이 회사를 자녀에게 넘겨줄 땐 어떤 선물로 줄까 이런 아니면 우리 후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선물해 주면서 원칙을 지켜가게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선 경영을 해주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가락시장을 가시고 다시 6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가셔요. 직접 본인이 그 재료를 지금도 손수 준비를 해 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준비해 온 이 재료를 자녀가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대접하듯 진심을 담아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이전엔 내가 직접 영업도 했고 내가 직접 디자인도 했고 또는 뭐 실무도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턱경영이라고 그러죠. 턱경영. 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 원칙을 지켜가고 있더라고요. 꼭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원칙이 그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40년간 그곳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고요. 40년이 됐는데 제일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아마 일본에 가면 뭐 몇백 년 된 집도 있을 텐데 강남에서 가장 오래된 집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수자의 경영 철학의 핵심은 고객 사랑이더라고요. 인테리어라고 하는 그 비본질에서 벗어나서 고객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지금 5만 원의 가격 정책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직원에게. 나오다가 계산을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이었어? 라고 했더니 본인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8년 됐는데 그때도 5만 원이었으니까 이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간 안 바뀐 거예요, 가격이.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특히나 이 일식 재료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닐 텐데 그 5만 원을 그대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기억을 못 하게 돼. 8년 됐는데 제가 기사를 찾고 찾다 보니까 10년 전에 4만 5천 원이었더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재인 셰프는 손님들이 김수자의 돈을 쓴 게 아니라 벌었다는 느낌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곳에 와서 지속적으로 문턱이 낮은 곳, 또 이 정행성 셰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놀랐는데 여기 와서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고 왔으면 좋겠다. 스시는 원래 양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비쌀수록 좀 간질맛 나게 해주는 게 정석인데 여기는 배가 터지게 먹고 나와야 돼요. 이게 자기가 어릴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못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그런지 이 스시를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된 맛, 좋은 품질의 스시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게 이분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김수사를 한번 가보는 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 킹덤 컴퍼니 경영의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이 나눔을 하기 전에 이게 우리의 계명이었더라고요. 1계명, 2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분들은 신앙인이 아닌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그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하고 또 너무 부자라도 이곳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 이곳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김수사에서 배울 수 있는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 방법. 40년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까 원칙 경영이었거든요. 두 번째, 김수사 경영 철학과 가격 정책을 우리 회사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토론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이 제가 3, 4분 된 것 같은데 55분까지 하면 될까요? 8시까지 하면 될까요? 네. 55분까지 우선 시간을 드리고 혹여 조금 더 나눔이 길어지면 제가 좀 더 양해를 구해서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